안녕하세요, 미나 애플파입니다.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제가 쓴 책의 출판사 대표고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도슨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명화, 강연을 다니면서 밥벌이를 하고 있고요. 제가 한 10년 이상 동안 미술 공부를 해왔는데 혼자서만 알고 있기 아까운 좋은 작품들을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제일 핫한 전시가 데이비드 호크니 전이죠. 제가 도슨트로 활동하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하는 전시라서 저도 전시 오프닝에 참석도 하고 전시도 미리 보고 공짜 칵테일도 한 잔 얻어 마시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런던에서 공부할 때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을 볼 기회가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 테이트 미술관 가면 늘 공짜로 볼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제 관심사가 사실 아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도 너무 많고 공부해야 할 작가들도 너무 많아서 사실 데이비드 호크니를 미술사에서 주류로 볼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좀 관심 밖이었죠.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도 좀 그래요. 이번을 계기로 제가 데이비드 호크니랑 좀 친해지고 싶어서 막 도서관 가서 자료들, 논문들 다 이제 막 복사해가지고 다 읽어보고 어떻게든 좀 데이비드 뭔가 딱 반하는 게 있어가지고 많이 좀 친해지고 싶었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전시를 또 보고 왔는데도 크게 막 지금 그 전이랑 달라진 게 없어요.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사람 마음이니까. 사실 데이비드 호크니는 제가 감히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작가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금 세계 생존하는 작가 중에서 가장 비싼 작가죠. 작년에 그 최고가를 데이비드 호크니가 경신했을 정도로 감히 제가 이 작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지만 하지만 개치라는 건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이 또 호불호가 확실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영상을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를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와닿지가 않다 보니까 준비를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전시를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데이비드 호크니가 벌써 60년대 때부터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벌써 딱 슈퍼스타 화가가 돼서 지금까지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 바로 피카소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림의 역사는 끝났다 라고 주장을 했을 때 여전히 그림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고 데이비드 호크니가 가장 많이 힌트를 받은 사람이 바로 피카소였어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도 데이비드 호크니가 피카소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가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특히 피카소가 1973년도에 사망했을 때 그에 대한 오마주로 제작한 푸른 기타 시리즈라는 파나 20점이 초청이 돼서 왔고 3층에 올라가시면 제일 먼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20점 중에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작품 제목이 이 피카소 작품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인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여성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피카소가 그린 도라 마르라는 여성의 초상화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라 마르라는 여성이 어떤 여성이고 또 이 초상화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피카소의 작품의 스펙트럼을 보면은 정말 이거 한 사람이 그린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넓죠. 자기 혼자서 사조를 막 이렇게 여러 번 만들어가는 그런 작가였는데 그 과정에 늘 연인이 있었습니다. 도라 마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도라마르가 피카소를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피카소에게 먼저 다가갔었다고 해요. 성격도 좀 적극적이면서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여성이었고 초현실주의 클럽에서 사진 작가 그리고 화가로도 활동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초상화를 보면 피카소가 도라마르를 지금 어떤 여성으로 바라보고 있는지가 보여요. 피카소가 당시에 또 만나고 있었던 다른 연인 마리테레스라는 여인의 초상화 비교를 해보면은 마리테레스는 주로 굉장히 부드러운 곡선에 몸매가 좀 풍만한 약간 파스텔 톤에 가깝다면 도라마르의 초상을 보면은 색깔도 굉장히 화려하고 아까 그 마리테레스 그림과 비교했을 때 도라마르는 원색적인 느낌이 강한 컬러들을 피카소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도 조금 더 직선적인 선이 훨씬 더 강하고요. 그리고 이 여성이 이런 화려한 색감과 직선적인 면들이 이 여성의 지적인 면들을 좀 부각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도라마르가 피카소에게 먼저 접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짝임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워낙 주체성이 강한 여성이다 보니까 부인 있는 남자가 다른 애인이랑 그 애인 사이에서 낳은 자식까지 있는데 자기가 또 그 연인이라는 거를 스스로 좀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도라가 결국에는 신경쇠약에 정신착란까지 와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그래서 도라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여성이지만 피카소의 화가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피카소의 정치적인 인식이 성장하는 데도 많은 기여를 했고, 특히 피카소의 화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품이자 대표적인 작품인 게르니카를 완성하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또 사진 작가다 보니까 피카소가 게르니카를 그리고 있는 그 과정들을 모두 사진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초상화는 도라마르의 가장 반짝이던 순간을 남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와 아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눴을 때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기 마련이잖아요. 인생의 순간이 언제나 이렇게 화려하고 반짝일 수만은 없지만 늘 생기있고 건강하게 살도록 우리 노력해보자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안녕.